옛날에 어미 돼지 1마리와 새끼 돼지 3마리가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같은 키입니다. 일주, 분홍, 똑같은 재미있는 꼬리로 여름 내내 돼지들은 푸른 잔디에서 놀고 햇볕을 쬐고 웅덩이에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겨울에 대해 생각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큰 집을 지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이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중형은 필요할 때 자신의 집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집을 직접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게임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추워졌습니다. 남동생은 지프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은 겨울에 초가집이 매우 추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로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의 집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건물을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롭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에게 가서 그가 자신을 위해 어떤 집을 지었는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은 건물을 짓느라 바빴다. 그는 돌을 바르고 찰흙을 반죽하고 천천히 안정적이고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동생들은 직장에서 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떤 요새를 짓고 있는지에 매우 놀랐습니다. 형은 침착하게 계속 일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들은 그의 집을 농담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즐거워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단디 넘어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형은 늑대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동생과 중형은 더욱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형이 겁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두 형제는 산책하러 갔습니다. 도중에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숲에 들어갔을 때 너무 큰 소리를 내며 소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던 늑대를 깨웠습니다. 불만족스럽고 굶주린 늑대는 2마리의 멍청한 돼지가 비명을 지르는 곳으로 갔다. 형제들은 즐겁게 걸으며 늑대를 얼마나 쉽게 다룰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진짜 살아있는 늑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큰 나무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사악한 눈과 커다란 이빨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은 무서워서 야른 꼬리가 가늘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늑대는 점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이빨을 꺾고 오른쪽 눈을 깜빡였습니다. 새끼 돼지들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숲을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그들은 먼지 구름을 일으켜 각자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동생은 초가집으로 달려가 늑대 앞에 문을 두드렸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은 두려움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지붕은 즉시 초가집에서 날아갔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2번째로 불고 초가집은 사방으로 날아갔다. 늑대는 기뻐하며 이빨을 꺾고 동생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돼지는 능숙하게 피하고 달렸다. 그는 중동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제들은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실망스럽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늑대는 화를 내고 불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약간 비스듬하다. 늑대는 2번째, 3번째, 4번째로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5번째로 불었다. 집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폐허 한가운데서 한동안 문 하나만 서 있었다. 공포에 질려 새끼 돼지들은 형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늑대가 그들을 뒤쫓았다. 그는 이번에는 돼지가 그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끼 돼지는 큰 사과 나무를 치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늑대는 사과로 그를 덮은 사과 나무를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딱딱한 사과 하나가 그의 눈 사이를 쳤다. 늑대의 이마에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남동생과 중남동생은 형의 집에 뛰어들어 문을 조였다. 늑대는 문으로 달려가 으르렁거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생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그와 그의 형들이 단단한 석조집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늑대는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여 최대한 빨리 날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려도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어 지붕에 크고 넓은 굴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올라가 파이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들은 졸졸 소리를 들었다. 형은 즉시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물이 끓는 가마솥으로 달려가 뚜껑을 찢었습니다. 늑대는 파이프를 따라 내려가 가마솥으로 곧장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이마까지 넓어졌다. 불에 타버린 늑대는 거친 포효와 함께 날아가 숲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3마리의 작은 돼지는 그를 돌보았고 사악한 강도에게 교훈을 아주 교묘하게 가르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때부터 형제와 어머니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왕이 먼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인 일라이저가 있었습니다. 왕실 아이들은 계모가 태어날 때까지 평온하고 잘 살았습니다. 새 여왕이 사악한 마녀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왕의 자녀를 미워했고 항상 그들에 대해 불평하고 성에서 그들을 추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악한 여왕은 가난한 아이들을 너무 비방하여 곧 왕 자신이 그녀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는 딸을 보내 인근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15세까지 살 운명이었다. 사악한 여왕도 소년들을 보내려 했지만 아직 너무 어렸다. 따라서 아버지는 그들을 성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악한 마법사가 아이들의 방으로 들어가 왕의 아들들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11개의 야생백조로 바꾸고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새가 된 소년들은 성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몇 년이 지났고 엘리자는 15세가 되었습니다. 이날 그녀는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소녀는 공주가 이제 궁전에 살게 될 것이라고 화가 난 계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지친 엘리자는 그녀가 어떻게 잠들었는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적절한 순간을 선택하고 여왕은 방에 들어가 소녀에게 주문을 걸었습니다. 갑자기 공주의 머리카락이 더러워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얼굴이 변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이때 왕은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딸을 그리워했고 그녀를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방에 들어서 자왕은 공주의 침대에 있는 소녀가 딸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성에서 낯선 사람을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엘리자는 숲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침에 그녀는 연못에서 씻어내고 주문은 잠들었고 소녀는 다시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즉시 그녀는 친절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공주에게 매일 저녁 강가에 금관을 쓴 11백조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자는 물에 갔다. 해가 질 무렵 백조도 그곳으로 날아가서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엘리자 공주를 알아보고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형제들은 그 소녀에게 사악한 계모가 그들을 매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그들은 백조로 변하고 밤에는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이 되자 형제들은 다시 백조가 되어 엘리자를 데리고 버드나무 껍질 바구니에 소녀를 담았습니다. 공주는 형제들과 함께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아름다운 꿈인 것 같았고 그녀는 진정으로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성의 요정이 그녀에게 나타나 형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엘리자는 쐐기풀을 골라 형제들을 위해 11개의 셔츠를 짜야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형제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녀는 쐐기풀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잔디가 그녀의 손을 태웠지만 엘리자는 계속해서 그것을 뽑았습니다. 갑자기 소녀는 근처에서 사냥을 하는 잘생긴 왕자에게 눈에 띕니다. 그는 공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고 그녀에게 인사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는 요정이 말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숲의 아름다움의 침묵에 휩싸여 그녀를 아내로 데리고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궁전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공주는 쐐기풀 셔츠를 계속 몰래 엮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왕자의 고문은 엘리자가 이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주가 밤에 마술사였기 때문에 체포되어야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왕자는 아내가 마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군인들에게 소녀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어린 공주는 계속해서 셔츠를 짠다. 마침내 일라이저가 마지막 셔츠 바느질을 마친 날이 왔습니다. 그 순간 던전의 문이 열리고 공주는 재판을 받았다. 그들은 가난한 소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판사가 판결을 읽었을 때 11마리의 백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엘리자는 치마 아래에서 셔츠를 꺼내 새들 위에 던졌습니다. 그녀의 형제들은 즉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은 마지막 셔츠 소매에 쐐기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동생은 팔 대신 백조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 형제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결백을 깊이 믿었던 왕자는 엘리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공주는 즉시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마침내 형제들은 자유로웠고 엘리자는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인정했고 수년 동안 계모가 그를 속이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마법사 자신은 까마귀로 변하고 날아갔고 결코 성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